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내린 비는 지금까지 대구 18mm, 상주 은평면이 53, 구미 29.2, 안동 22.2, 경주 18.9, 포항이 46.9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10에서 50mm가 더 내린 뒤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16.3도 등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 21도를 비롯해 21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1도 등 6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19도를 비롯해 16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내려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위급한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곳, 바로 구급차인데요. 얼마 전 이 구급차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산모와 아기를 도운 것은 베테랑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새벽 2시쯤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태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산모 수첩을 살핍니다. 산모의 상황이 급해지자 대원들은 구급차를 세우고 출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30대 산모는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사는 우즈베키스탄인 미나제다 씨는 늦은 밤 진통이 시작되자 서툰 우리말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Да, нет, я уже чувствовала, я сразу ему сказала, я, наверное, не доеду. Но он меня успокоил, он говорит, ты не переживай, мы роды примем, все нормально.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지킨 건 대구 달성소방서 소속 김형래, 강동윤 구급대원. 이미 두세 번씩 아이를 받아 소방계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로 불리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애들을 받아가지고 출산을 같이 애의 생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정말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구급대원들 믿고 그렇게 또 이렇게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애기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3세로 한국에 들어와 4년 차를 맞은 미나제다 씨.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 한국의 포근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얼음 정수기에서 콧물 같은 이물질이 잇따라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에 사는 김모 씨가 사용하고 있는 얼음 정수기입니다. 얼음 저장고를 빼내자 내부 벽을 따라 이끼 같은 이물질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냉수 탱크에서 나온 이물질은 콧물처럼 점성이 있는 시커먼 덩어리 형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정수기를 사용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우리는 안 그랬겠지 하고 열었는데 이래 되니까 완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애가 이제 이걸 먹었다 하니까 애가 이제 괜찮으려면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매달 렌탈 요금까지 내가며 관리를 받아왔는데 34개월 동안 얼음 저장고 쪽은 밀폐된 상태로 방치됐던 겁니다. 최근 콧물 정수기 논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씨가 정수기 서비스 센터에 요청해 처음 열어본 겁니다. 하지만 업체 측의 대응은 무성의했습니다. 이거를 먹어서 몸에 이상이 있겠나 그런 식으로 지금 무책임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렌탈료만 이때까지 했던 거를 제품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렌탈 정수기 관리상의 실수로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서비스 교육을 해가지고 여러 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응대라든가 현장에서 그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함 내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됐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서비스상의 어떤 문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지난 7월에도 얼음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고 최근 비슷한 형태의 이물질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청도 반시하면 씨가 없으면서도 맛있는 감으로 전국에서도 손꼽는 감이죠. 청도군이 이 반시를 통해서 농가 소득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는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이 붉게 익어갑니다. 감 농장마다 식감을 높이기 위해 수확한 감을 말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시보다 5배 더 비싼 감말랭이와 반건시를 생산하는 이 농장의 한 해 수입은 20억 원. 청도 반시나라 특구가 지정된 지난 2007년부터 이 같은 감 농가가 2배 이상 늘면서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도 그래서 감 수입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감 제일 1위로 하고 또 제일 또 어느 분이 군수님 하시더라도 뭐 감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쓰고 있고 지금. 감을 활용한 천연 염색 제품들은 청도군의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침구류를 비롯해 의류, 소품 등 천연 감물 염색을 통한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천연 염색 연구회까지 구성돼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고 이제는 억대 수익을 보는 회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나오시는 분들은 벽지 도배까지도 우리 천연염색 원단으로 다 하는 경우까지 와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청도 반시는 이미 잘 알려진 감와인을 비롯해 식초, 시럽 등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상품으로도 변신하고 있습니다. 감 가격률 향상을 위해 감말랭이, 방건시, 아이소홍시를 만들 수 있는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감 가공품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그저 나무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렸던 이 작은 감들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탈바꿈하면서 4만 5천 청도 군민들의 최대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청도 솥싸움장이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 개장한 뒤 경기 방식 개선과 함께 관람객도 크게 늘어나서 올해는 매출 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가 없는 평일 1톤에 육박하는 싸움소들이 경기장에서 적응 훈련을 합니다. 경기에 이기면 배당 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싸움소에 쏟아붓는 정성도 대단합니다. 청도 솥싸움 경기장 개장 초기부터 싸움소를 출전시키고 있는 예병권 씨는 요즘 신이 났습니다.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출전료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소미 있는 사람 돈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출전료도 올라가고 관중 호응들도 좋고 이 싸움소를 먹여도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2012년 9월 개장한 청도 솥싸움장은 경기 방식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이곳을 찾는 관람객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덩달아 매출도 올 들어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300억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더 박진감 넘치고 힘찬 경기를 고객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솥싸움 경기의 매출이 더욱더 증대돼서 빠른 시간 내에 솥싸움 경기장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외 발매소와 온라인 발매까지 추진되고 있어 솥싸움 경기 사업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도 솥싸움 경기장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흑자 운영을 향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 49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승민 국회의원은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은 어제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주민들에게 세무조사 연기와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 세수는 8조 6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6%나 늘어난 반면 세정 지원 금액은 9.8%나 감소했다면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대구가 1인당 교육비는 적고 학급당 학생 수는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문위 김병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교육청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18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768만 원보다 50만 원이 적었고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도 12번째에 그쳤습니다. 대구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2.6명, 중학교 26.4명, 고등학교 30.2명으로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보다 많아서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가 태풍 피해를 본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장비와 인력 지원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재단원,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태풍 피해를 본 울산 주택가를 찾아 토사 제거와 양수 작업 등을 돕고 있습니다. 또 대구소방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의 장비들도 울산과 경주 지역으로 대거 보내져 연일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